안녕하세요. 샬라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설날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이 설 연휴 때였었는데, 네, 그때 설 연휴에 보시라고 영상 만들어서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뜨개 수다를 떨 거냐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프닝 영상에서도 보고 오셨겠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메이크나인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F5를 완성을 했습니다. 짝짝짝. 그래서 그때 저번 영상에서도 이 옷을 뜨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소매를 한 짝을 뜨고 있었었죠. 근데 이렇게 소매 두 짝을 다 완성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엘레나 스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새로 뜨고 있는 거 지금 메이크나인 프로젝트 두 번째 거 뜨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중에 이렇게 제가 귀여운 바늘 케이스를 만들었거든요. 요즘에 소잉에도 관심이 있어갖고 만든 거,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솜솜뜨개에서 랜덤 박스를 판매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 랜덤 박스를 저도 구매를 성공을 했거든요. 그때 약속이어갖고 저녁 먹다가 맞다 하고 한번 사볼까 해서 샀는데 어떻게 성공을 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품절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성공한 실들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순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소개시켜 드릴 것들 중에 책이 두 권이 있어요. 이 책은 이미 많은 분들께서 소개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로는 털실달의 겨울호의 아란 버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새로 번역이 돼서 출간된 원서 책인데 배색의 즐거움이고요. 그리고 영문 이름으로는 스트랜드 오브 조이라는 책인데, 그 책 아마 인기가 많아갖고 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 책도 제가 이번에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엘레나 스웨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엘레나 스웨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저의 메이크나인 프로젝트 중에 첫 번째 작품이에요. 그래서 준카모토 작가님, 네, 준카모토 작가님의 도안이고 이름은 엘레나 스웨터입니다. 엘레나 스웨터인데 제가 이 도안은 사실 정말 옛날부터 위시에 들어가 있던 도안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집에 있는 실도 이 실들로 이 옷을 떠야겠다 라고 생각도 많이 해놨었는데, 왜 이제서야 뜨게 됐냐면, 사실 배색이 가득하잖아요. 배색도 가득하고 여기 클러스터 같은 것도 가득하고 꼬아뜨기도 가득하고, 하여튼 여기에 막 소매도 엄청나요. 소매도 이렇게 무늬가 엄청 가득한, 그래서 약간 뜨고는 싶지만 쉽사리 엄두를 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크리미 청키 가디건의 튜토리얼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사실 그 크리미 청키 가디건이 초보분들을 약간 타겟팅해서 초보분들도 쉽게 뜨실 수 있도록 만드는 옷이기도 하고, 그리고 7mm 바늘을 사용해서 만드는 도안이잖아요. 뜨는 가디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7mm 바늘로 하나를 뜨면 괜찮은데 두 개를 뜨니까 좀 단조롭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지금 이 바늘 케이스 안에 에보니 바늘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보니 바늘도 제가 새로 샀는데 이거를 빨리빨리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밤 12시에 이 옷을 캐스트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코를 잡아서 이 옷의 전개 방식, 구성 방식, 뜨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직사각형으로 뜨게 돼요. 직사각형으로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V자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직사각형인데 가운데 구멍이 나 있는 그런 형태로, 약간 제가 맨 처음에 이 배색만 하고 뜨신 분들 보여드렸을 때는 맨 처음에 티슈 케이스냐 아니면 러그? 티매트? 이런 거냐?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배색 구간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모양으로 뜨게 되고요. 뜨는데 얘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 모서리 부분을 관통하는 이 한 줄 보이시죠? 겉뜨기 라인 한 줄. 네, 이게 그 직사각형의 모서리, 대각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쭉 가게 돼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네, 뜨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사각형을 만들다 보니까 거의 매단 네, 코를 늘리게 돼요. 코를 이제 이 레글럼마다 코를 늘리니까 두 개 해서 한 단에 8코씩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는 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코수로 시작을 했던 게 점점점 늘어나서 가장 많아졌을 때는 이제 거의 한 660코가 넘어가는 네 거의 뭐 700코에 육박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배색을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저는 배색할 때 속도가 빨리 안 나요. 왜냐면 한쪽은 컨티넨탈로 하고 한쪽은 아메리카노로 해가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떠가지고 사실 그 배색을 할 때 손에 실을 거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이 사용하시는 게 양손 배색, 저처럼 컨티 한쪽, 아메리칸 한쪽 아니면 컨티 한쪽, 플리킹 한쪽 이렇게 뜨시는 분들하고 아니면 한 손에 두 가지 컬러를 모두 걸어서 이렇게 뜨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한 손 배색을 하고 싶어서 그거를 좀 연습을 했는데 저는 좀 헷갈리고 아직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하면 오히려 좀 틀리고 실을 걸 때도 약간 일관된 방향으로 실을 거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좀 자꾸 틀리고 해서 그냥 하던 대로 하자 해서 이번에는 그냥 한쪽은 컨티넨탈, 한쪽은 아메리칸으로 양손 배색을 했고요. 그래서 코스가 많으니까 더 오래 걸렸는데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클러스터 보이죠? 클러스터를 이렇게 쭉 뜨고요. 그리고 클러스터를 다 뜨면 여기에 소매 경사가 이만큼 들어가고 다음에 또 클러스터를 쫙 뜨고 그리고 이 다음에는 여기 옆구리 부분인데요. 옆구리 부분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꼬아뜨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꼬아뜨기 옆구리 부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꼬아뜨기가 있고 근데 이 사이즈 자체는 맨 처음에 이 직사각형의 사이즈는 전체가 동일한데요. 여기서 사이즈를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직사각형을 뜨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사이즈가 작을 것 같다 하면은 여기에서 만드는 가마코의 코스에 따라서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맨 처음에는 이 사이즈를 뜨려고 했어요. 이 사이즈를 뜨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게이지를 안 내고 막연히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해서 감에 의존해서 뜨다 보니까 약간 작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좀 박시하게 뜨고 싶었는데 좀 작을 것 같아서 아슬한데 해서 이 사이즈 말고 3 사이즈를 떴어요. 그래서 몇 코가 더 늘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낙낙해서 사실 이 사이즈를 그대로 떴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세탁을 하면은 얘네가 아무래도 쫙 펴지고 코가 좀 통통해지고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3 사이즈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옆구리를 다 뜨고 나면은 몸통 고무단을 떠야 되죠. 몸통 고무단을 이만큼 뒷면은 더 길어요. 몸통 고무단이 경사뜨기가 들어가는데 이제 뒷면이 더 길게 설계되어 있는 도안이어가지고 뒷면을 더 길게 떠주고 그 다음엔 소매 코 이렇게 소매 코 여기 씌워두거든요. 이 코를 줍고 경사뜨기 코 가마코 줍고 해서 소매를 뜨는데요. 일단 난이도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난이도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지금 이 옷을 뜨면서 하는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오래 걸리는 도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옷을 뜨면서 계속 생각을 했던 게 정말 장인 정신이 필요한 그런 도안이다. 장인 정신이 진짜 이 한 코 한 코 배색하는 것부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건 이 클러스터거든요. 근데 사실 몸통까지는 좀 수월하게 떴는데 클러스터하고 이 꼬아뜨기하고까지는 수월하게 떴는데 이 소매가 약간 미쳤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위쪽은 이만큼은 그냥 겉뜨기인데요. 이 뒤쪽에 클러스터가 엄청나게 많고 그 밑에는 다 꼬아뜨기예요. 이렇게 옆구리하고 이어져서 이렇게 꼬아뜨기. 네, 그래서 예뻐요. 예쁜데 소매 뜨는 게 생각보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지만 좀 귀찮은 그리고 네, 오래 걸리는 그런 느낌이어갖고 소매가 이게 세트가 한 4세트 정도 되는데요. 무늬가 여기 막
직사각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세트가 한 이 정도거든요. 한 이 정도? 이 정도인데 총 4세트를 뜨고 고무단을 뜨는 건데 이 한 세트 뜨는데 처음에는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약간 하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루가 걸려갖고 아, 소매가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약간 뭐 필 받아서 하면은 하루에 3세트도 뜨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숙련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시간 자체는 좀 오래 걸린다는 거? 네,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바늘 사이즈는요, 전체를 3.5mm로 작업을 했고, 그리고 여기 고무단 끝에, 고무단도 3.5mm로 작업을 하는데, 이 끝에 이 흔들코 마무리, 이 튜블러 바인드오프 해요. 튜블러 바인드오프 할 때는 좀 더 작은 바늘 사이즈로 셋업단 만들어주고 나서 바인드오프를 하는 거. 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옷을 뜰 때 약간 후회되는 점이 있었는데, 후회되는 점이 뭐냐면,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이 클러스터의 장력을 조절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클러스터 여기 부분, 네, 이 배색이 끝나자마자 이 첫 번째 클러스터, 이 첫 번째 클러스터가 제가 이제 제대로 클러스터를 이렇게 이어서 떠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장력 조절이 정말 어려웠는데 이 첫 번째 클러스터에서는 좀 헐렁하게 했고요. 그랬더니 좀 구멍이 나는 거예요. 이 클러스터 사이에. 그래서 이 바로 밑에 두 번째 클러스터 있거든요. 두 번째 클러스터는 좀 쫑쫑하게 했어요. 쫑쫑하게 했더니 여기 지금은 좀 괜찮은데 여기 어깨 부분이 살짝 울어요. 그래서 마치 살짝 퍼프 소매가 된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엘레나 스웨터를 뜨실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첫 배색 끝나고 클러스터를 좀 널널하게 떠주시고요. 널널하게 뜨시고 이 다음에 테이블을 쳤다. 이 다음에 경사뜨기 할 때 여기 겉뜨기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겉뜨기 하는 부분을 좀 쫑쫑하게 떠주시면은 좀 더 장력이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뜨면서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웠고, 지금 제 완성작에서는, 그리고 제가 뜨면서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옆구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걸린 코드를 여기서 모아뜨기 하고 여기서 모아뜨기 하면서 쭉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이 사각형, 직사각형의 꼭지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옆구리를 다 채우고 나면 여기 코가 남으면 안 되겠죠. 코가 남으면 안 되는데 이 앞부분은 잘 됐는데 이 뒷부분에서 거의 한 10코가 좀 넘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 설마 잘못했나? 혹시 경사뜨기나 이런 거에 하다가 좀 실수를 했나? 했는데 제가 뭐 한두 코 정도는 실수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모아뜨기를 해줬을 텐데 사실 10몇 코 정도까지는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가지고 네, 최대한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틀리지 않았겠다 싶어서 그냥 일단 놔두고 반대쪽 옆구리를 마저 떴어요. 마저 떴는데 반대쪽도 앞부분은 딱 떨어지는데 뒷부분이 좀 코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도안 작가님은 생각이 있으시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쭉 따라갔더니 뒷부분은 이제 경사뜨기, 이 뒷목 세움을 해서 뒷부분이 더 길어요. 뒷판이 더 길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코가 좀 남았던 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면은 약간 이해하기가 좀 이게 무슨 말이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엘레나 스웨터 뜨신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또 저처럼 당황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옆구리 이렇게 채웠는데 코스가 안 맞다 하면은 작가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다. 약간 해서 원래 뒷판이 코스가 좀 더 많다는 거,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뒷판이 더 길게 되고요. 네, 그 부분이 정말 헷갈렸던 부분. 그리고 일본식 경사뜨기, 여기 소매 경사뜨기를, 소매 캡 부분을 일본식 경사뜨기를 해서 진행을 해요. 근데 제가 일본식 경사뜨기보다 그냥 점원셜로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해서 그 부분이 좀 익숙하지가 않았는데 그거를 이제 하다가 좀 많이 헷갈리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부족함이라서 익숙하신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소매도 그래서 제가 수정한 부분은 다른 거는 수정 하나도 안 했는데 이 소매 고무단이 원래 한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인데 저는 팔이 좀 긴 편이다 보니까 한 이 정도? 한 4, 5cm 정도 더 떠줬어요. 더 떠줬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용한 실 말씀드릴게요. 사용한 실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실을 사용했습니다. 이 실은 베이스 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베이스 실은 젤모직에서 나온 노블레스 아이보리를 삼합을 했어요. 삼합을 했는데 제가 이거 예전에 스톡홀름 브이넥 스웨터 떴을 때 베이스 실로 사용했던 실이에요. 근데 이 노블레스 자체가 박모사인데 굉장히 엄청 부드럽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드럽긴 부드럽고 자극감도 없긴 해요. 근데 딱 이렇게 만졌을 때 막 실키한 부드러움 이런 것보다는 폭닥폭닥함이 세탁 후에 굉장히 좋아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고 잘 입고 다니는 옷을 만든 실인데 얘가 제가 딱 302g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302g 중에 지금 12g 남았습니다. 3사이즈 뜨고요. 12g 남았으니까 이 베이스 실은 290g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포인트 배색실. 배색실로는 이거는 솜솜뜨개 코지의 블루그레이. 근데 얘는 4합이에요. 제가 사실 얘하고 합수가 맞는 줄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컬러도 정한 거긴 한데 근데 얘가 얘가 한 겹이 더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배색하는 부분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서 네, 그냥 이렇게 정했고요. 둘 다 아마 제 기억에는 16수였나 15수였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그 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는 한 20g 정도 사용을 했어요. 20g 정도 사용을 했고 그렇게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 범위가 넓어서 제가 애초에 이걸 한 70g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범위가 넓으니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배색할 때는 그렇게 실이 많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이스실하고 배색실하고 합쳐서 한 310g 정도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박모사인데 이 솜솜뜨개 코지 같은 경우에는 라쿤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포슬포슬 이렇게 제가 옷을 다 뜨고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포슬포슬하고 좀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옷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확실히 한 번 더 깨달은 게 역시 뜨개는 시간을 많이 쏟고 노력을 많이 쏟은 만큼의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정말 뜨개라는 이 뭔가 취미 자체가 굉장히 정직한 취미인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물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옷을 만들었고 네, 어쨌든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로 막 굉장히 오래 걸렸다? 좀 아니면 귀찮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뜰만한 가치가 있는 도안이고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법 자체가 어려운 거는 사실 거의 없고 저는 사실 클러스터 장력 조절하는 게 제일 어려웠고 기법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기법 하나하나가 그냥 걸리는 시간이 오래된다. 네. 한 단계 한 단계가 굉장히 시간이 좀 소요되고 노력이 좀 소요된다. 하지만 어렵진 않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 클러스터만 하더라도 클러스터 이거 하나를 만들려면은 이 바늘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코를 막 이렇게 3번씩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번씩 묶어주는 거를 이렇게 막 앞뒤로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게 원작이 약간 붉은 계열의 배색실을 사용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푸른 계열을 예전부터 가지고 싶었고 푸른 계열로 했더니 정말 마음에 들고 여기 이 넥 부분이 사실 세탁 전에는 이렇게 파여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원작보다 덜 파여있다 아주 마음에 든다 생각을 했는데 세탁을 하니까 확실히 고무단이 펴지면서 좀 이렇게 늘어났고 뒷판도 거의 동일한 정도로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안에 나시를 입고 옷을 입었는데요. 사실 밖에 나갈 때 나시만 입고 입으려고 하면 여기가 굉장히 휑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엄마가 여기 너무 춥겠다 하면서 목도리라도 해라 스카프라도 해라 하실 건데 겨울에는 이러고 못 나가고 이제 한 정말 따뜻해졌을 때 니트 끝물일 정도의 네, 그 정도에나 이러고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제 생각에는 저는 목폴라 이렇게 끝까지 오는 거 말고 살짝 반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입고 나가면 따뜻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저번 영상에서 이 베이스 실을 삼합으로 해서 살짝 후회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원래 3.5mm 바늘에 스포트 웨이트 정도의 굵기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삼합을 하니까 스포트
까지는 안 되고 살짝 핑거링 정도의 이 정도의 두께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좀 옷이 너무 얇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이 옷을 세탁을 하고 이제 입고 나오니까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냐면 애초에 세탁을 하고 나서 이 실이 살짝 부풀어 오르니까 좀 도톰해지기도 했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한정적이고 이 옷을 보시면 여기 위쪽하고 가슴하고 살짝 이 명치 밑에까지 여기까지는 사실 배색 구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이 두 겹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쪽 면이 두 겹씩 되어 있어서 여기는 춥지가 않고요. 일단 그리고 이 밑에 부분 꼬아뜨기 부분이나 소매 이 부분, 그러니까 정말 한 이만큼과 이만큼 정도의 그냥 겉뜨기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약간 볼륨감이 있는 조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 꼬아뜨기 부분도 그렇고요. 클러스터 부분도 그렇고 이 꼬아뜨기도 사실 일반 고무단보다 좀 더 도톰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옷이 이렇게 조직 볼륨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입었을 때 얇다는 느낌도 안 들고 그냥 적당히 톡톡한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실을 얇게 잡아도 괜찮은 디자인이었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한 겹을 더 잡았으면 좀 더 톡톡하고 좀 더 따뜻했겠죠? 근데 저는 딱 이 정도면은 겨울에도 이제 목폴라에 해서 입을 수 있고 간절기에도 이렇게 나시하고 이렇게 코디를 해갖고 입을 수 있고 약간 이런 부분이 활용성이 더 좋아졌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2023년 첫 번째 F5는 이렇게 엘레나 스웨터였고요. 뭔가 더 궁금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 정도면 열심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엘레나 스웨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제 도안에 저작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약간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제가 쏨쏨뜨게 랜덤박스 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랜덤박스를 샀을 때 이제 언박싱 영상 간단하게 한 1분짜리로 찍어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 한번 보시고 나서 제가 어떤 실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여러분, 제가 깜빡했는데 이 엘레나에는 사실 숨겨진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가죽 라벨입니다. 가죽 라벨인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 안에 나시 입어갖고 이렇게 보시면 약간 좌우 반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러브 쉐일라라고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러브 쉐일라라고 적혀 있고요. 이 가죽 라벨이 주문 제작을 한 거예요. 주문 제작을 한 건데 어디서 구매를 했냐면 레이니니츠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죽 라벨이 이렇게 약간 돌려가지고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세탁할 때는 이렇게 빼서 쓰셔도 되고 빼서 세탁을 하시면 되고 약간 그리고 원하는 옷에 계속 갈아 끼울 수가 있어서 뭔가 활용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가죽 라벨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저는 이거 3,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하나에 3,000원인데 4개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길다란 버전이 있고 직사각형, 정사각형 같은 버전이 있는데 저는 둘 다 구매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쏨쏨뜨게 랜덤박스 영상 진짜로 보고 오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보고 오셨나요? 그래서 제가 램박에서 받은 실들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제법 커요. 제법 커서 앞면은 이런 느낌이고 뒷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인데 제가 이거를 워낙 커가지고 무게를 둘 다 재봤는데 이 핑크 버전은요 한 650g 정도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한 950g? 900 몇십 g?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상당히 무게가 제법 양이 제법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 두 개 콘을 받았는데 이 두 개가 지금 제가 29,000원에 구매를 한 거잖아요. 배송비 제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당 14,500원 정도 된다는 그런 건데, 색감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저한테 약간 잘 어울리는 흰기가 둘 다 흰기가 도는 이런 컬러이고, 그래서 상중하로 따지면은 한 중상? 한 평타 정도는 친 것 같아요. 둘 다 제가 잘 쓸 수 있을 법한 컬러여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핑크색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랜덤박스에서 살짝 아쉬웠던 부분은 대략적인 혼용률이 같이 설명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오진 않았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랜덤박스이기 때문에 그러셨겠다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제가 사용하는 실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핑크색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보다는 살짝 더 피치빛이 도는 이런 핑크 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제가 지금 촉감을 이렇게 만져보는데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어떤 촉감이냐면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제가 지금 옷을 뜨고 있는 실하고 촉감이 굉장히 비슷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옷을 뜨고 있는 실이 바로 이 실인데요. 지금 좀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밑에 프로젝트가 있어서 실이 다른 데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이 실인데, 이 실이 제가 예전에 솜솜뜨개에서 공구로 샀던 캐시파이브 실이에요. 캐시파이브 실인데 이 느낌이 약간 제가 뜨면서 좀 포송포송하고 약간 에어울에 비슷하다? 에어울에 비슷한 질감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는데, 얘를 이렇게 콘으로 만져보았을 때 느낌이 정말 비슷해요. 네. 근데 얘는 연사가 세 겹으로 연사가 되어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까보았을 때 이렇게 해체를 해보면 두 겹이에요. 두 겹이어서 아마 같은 실인데 뭐 두 겹, 세 겹 정도의 차이가 있거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촉감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고요. 굉장히 비슷한데 제가 지금 이 실을 이 옐로우 그린 컬러를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아주 베스트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요. 약간 에어울 같은 그런 포송포송한 질감 아무래도 잘 입잖아요. 그래서 네, 하여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실과 굉장히 비슷한데 약간 합수가 다르게 연사가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점. 네, 그래서 네, 이런 핑크 컬러를 첫 번째로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솜솜뜨개 사장님께 그 톡톡이었나? DM이었나? 로 여쭤봤어요. 제가 이런 실을 받았는데 이 실에 혹시 혼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둘 다 캐시 혼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의 추론이 약간 더 신빙성이 있어졌죠. 그래서 약간 이런 캐시5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첫 번째 랜덤박스 콘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두 번째 거가 훨씬 마음에 들거든요. 바로 이 실입니다. 이 실인데요. 얘도 이렇게 만져보고 위에 만져보고 밑에 만져보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편이고 캐시가 어느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 이런 컬러인 것 같아요.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쨍한 느낌이 있는데요. 좀 더 쿨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쿨하게 나오는데 이 컬러가 네, 이런 느낌입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약간 맑은 바다 느낌? 맑은 바다 컬러? 지금 약간 제가 입고 있는 거하고도 컬러가 좀 더 비슷하긴 한데 좀 채도가 높고 명도가 높죠? 그래서 이 컬러는 약간 제가 많은 파란색을 여태까지 봐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제 취향에 부합하는 계열의 파랑이에요. 네. 그래서 얘는 한 겹짜리 단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 겹짜리 단사로 되어 있어요. 한 겹짜리 단사로 되어 있지만 제가 나중에 언젠가 뭐 사용을 하게 됐을 때
저는 뭐 와인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합사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굵기 자체를 보면 한 15수, 16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15수, 16수 같은 경우에는 한 4합, 15수 4합 정도를, 네, 4mm, 4.5mm 정도를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부드럽고 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 컬러예요. 그래서 핑크 컬러 자체는 사실은 제가 아주 잘 쓰는 컬러는 아니에요. 저는 저것보다 좀 더 쿨한 느낌의 핑크를 좀 더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예요. 다만 이제 용량이 좀 많다. 이거 950g인데 언제 다 쓰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로 약간 원피스 같은 거 뜨면은 잘 입겠다 싶은데, 그 원피스를 뜰 만큼을 합사를 하고 또 뜨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이 아직 그렇습니다. 근데 언젠가 원피스 하나쯤은 꼭 떠보고 싶어서 이렇게 양이 많은 실이 있고 마음에 드니까, 네, 원피스 하나 정도 떠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두 번째 랜덤박스 콘사는 이런 예쁜 맑은 바다 느낌의, 네, 블루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딱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다음에는 뭘 또 보여드릴 거냐면, 제가 이렇게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랜턴문을 샀는데 랜턴문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요즘에 소잉을 좀 관심이 있어갖고 소잉 공방에 다녔는데 지금은 좀 다른 걸 하려고 쉬고 있지만, 어쨌든 몇 달 다니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보여드리면, 어디가 위치? 네,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똑딱이로 이렇게 열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란 했을 때 지금 좌우 반전이 살짝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 라벨이에요. 이거 제 라벨. 제 약간 제 표식을 남기는 걸 좋아해갖고 라벨도 패브릭 라벨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바늘이 있는데 지금 하나는 사용을 하고 있어서 없고요. 저는 이거 바늘 이야기에서 이번에 런칭 하셨을 때 얼리버드 특가 같은 거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5인치짜리 참 세트, 네, 참 세트로 실속형이었죠. 네, 그거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있고, 그리고 그 랜턴문 케이블이 2개인가 3개인가 들어있었는데 그것까지 해서 109,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저는 사실 랜턴문을 예전부터 정말 가지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검정 색깔과 블랙과 골드의 조합이 너무 간지나잖아요. 제가 딱 좋아하고, 랜턴문 바늘이 진짜 너무, 이렇게 보시면 정말 간지가 나요. 이 블랙 컬러가 너무 예뻐갖고 예전부터 가지고 싶었는데, 사실 이 바늘 이야기하고 앵콜스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앵콜스 이전에 먼저 판매를 하셨던 곳이 있었어요. 네, 디일의 다락방이라고 있었는데, 사실 거기는 좀 풀셋 구성이기도 하고 제가 이미 다른 바늘 세트들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서 풀셋으로 사기에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고, 실용성도 좀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 5개 딱, 얘네가 제가 딱 자주 사용하는 구성이에요. 그래갖고 네,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아주 귀엽고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케이스 안쪽에 지퍼가 있는데, 지퍼 안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케이블 같은 거 많이 넣어놨어요. 케이블하고 안 쓰는 것들. 그리고 이 지퍼 뒷면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가 있어서 이렇게 넣고 뭔가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같은 거를 좀 보관할 수 있게 했는데, 제가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 사실 바늘 케이스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좀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실력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 기존의 랜턴문 케이스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약간 누빔의 꽃무늬 천이고요. 안쪽 면도 보여드리면 안쪽에는 이렇게 장꽃 무늬가 들어가 있는,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인데,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왜 만들었냐면, 기존의 랜턴문 케이스가 정말 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랜턴문 케이스가 정말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약간 까끌까끌한 질감에 이렇게 자수가 놔져 있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안쪽의 퀄리티는 좋아요. 안쪽은 이렇게 해서 얘는 그 조임키 이런 애들인데 잘 안 써서 일단 넣어놓는데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여기도 바늘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위쪽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여기도 주머니가 있고 그리고 지퍼로 이렇게 열고 닫는 이런 느낌의 케이스. 저는 약간 이 안쪽의 실용성이나 퀄리티 같은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겉에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완전히 제 취향은 아니고 그리고 약간 냄새가 막 좋은 냄새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얘가 좀 사이즈가 살짝 다이어리만 하죠. 좀 더 작게 좀 더 실용성 있게 들고 다니고 싶어서 좀 더 작게 사이즈를 비교하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새로 만들었고 얘를 그냥 예쁘게 제 취향 듬뿍 담아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말 나온 김에 랜턴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바늘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구매한 참 세트는요 3mm, 3.5mm, 4mm, 4.5mm, 5mm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5mm 바늘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5mm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 이 정도의 바늘 뾰족함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이고 무광이에요. 무광인데 제가 왜 무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나왔던 랜턴문 같은 경우에는 유광이었다고 해요. 유광이었고 이 코팅이 좀 잘 벗겨졌고 글씨도 잘 지워지고 이랬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지금 보시는 랜턴문 같은 경우에는 무광이에요. 이렇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무광이고요. 그리고 글씨가 제가 지금 5mm 바늘도 그렇고 3.5mm 바늘도 그렇고 3.5mm로는 이 엘레나 소매 빼고 몸통을 전체를 떴고 그리고 5mm 짜리로는 지금 몸통을 한 다른 걸 반 정도 떴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아직 이 프린팅이 지워지진 않았어요. 호수도 여기 뒤쪽에는 호수가 있고요. 앞쪽에는 랜턴문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금색 이 연결 접합부에 안 보이나? 안 보이네? 네, 이렇게 뭔가 살짝 써져 있는데 얘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기도 몇 호인지 몇 밀리인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나무에 써진 프린팅이 지워지더라도 여기 금속에 있는 프린팅을 보고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금속에 있는 거는 레이저 각인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네, 음각으로 이렇게 적혀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랜턴문인데 랜턴문이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써봤을 때 기존에 제가 쓰던 진저나 아니면 자도르나 치아오그 같이 다른 5인치하고는 길이가 달라요. 얘가 좀 더 짧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4.5인치 정도? 바늘 자체의 길이로만 따지면 4.5인치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 랜턴문 케이블이 있잖아요. 랜턴문 케이블하고 연결하면은 길어져요. 그래서 아이고 네, 이게 랜턴문 케이블인데 이 와이어 형식의 케이블이고요. 예전 기존의 랜턴문하고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 뒤쪽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 바늘 끝에 연결되는 이 부분이 길어져요. 바늘 자체가 긴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바늘 연결되는 이 부분까지를 쟀을 때 5인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굳이 길 필요가 있나? 바늘이 좀 긴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제가 사용을 할 때 크게 뭐 불편한 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냥 뭐 저는 큰 불만 없이 수능하면서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불편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랜턴문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아니 왜 다 골드랑 블랙으로 해놨으면서 이렇게 약간 잘못했다. 이 스텐 같은 느낌의 이런 컬러로 케이블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예쁘진 않고요. 예쁘진 않고 저는 이 민트 케이블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이 케이블을 랜턴문 케이블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마인드풀 케이블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사실 마인드풀 케이블도 괜찮은데 마인드풀 케이블이 사실 저는 더 잘 쓰긴 해요. 저는 두 개 모두에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마인드풀 케이블이 제 기준에는 좀 더 낭창낭창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마인드풀 케이블이 살짝 실걸림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크게 막 불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제가 지금 뭐 뜨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뭘 뜨고 있는지 일단 스와치 먼저 스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번에 뜨는 거는요, 2023년 메이크9 프로젝트 두 번째 시리즈 해서 바로바로 요 스와치입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보시면 예쁘죠? 이거는 메이크9 프로젝트에서 두 번째로 뜨는 게 이 그레니 스웨터예요. 그레니 스웨터인데 이름 자체는 스웨터지만 가디건이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름 자체가 그레니 스웨터라는 거, 그리고 뜨는 여자님의 도안이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뜨는 스토어였나? 거기 들어가시면 도안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안을 이렇게 사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 도안의 특이한 점은 차트가 손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는 직접 떠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떠본 상황이잖아요. 지금 스와치하고 몸통한 중간 정도까지 떴는데, 그 정도까지 떴을 때 보면은 막 아주 불편하진 않습니다. 근데 처음엔 좀 헷갈렸어요. 그리고 도안이 두 개의 문서로 나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약간 서술형이고요. 두 번째는 차트식인데, 이거를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다른 서술 방식에 따라서 서술을 해놓은 게 아니고, 얘네 두 개가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서술형 문서로 되어 있는 도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이어서 이거를 이렇게 뜨세요, 저렇게 뜨세요, 저렇게 뜨세요 하는데, 이제 차트를 참고해서 이렇게 뜨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술형 도안을 보고 중간에 차트 도안을 다시 켜가지고 차트를 이렇게 보고 약간 이런 식인데, 사실 몸통 이게 막 아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 정도는 아니어갖고 그렇게 거슬리진 않아요. 않아요. 근데 이 차트가 차트 도안이 얘가 지금 어디를 표시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이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어디를 떠야 하는지 이 차트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봐야 돼요. 그게 조금 불편했는데, 그냥 뜨는 순서에 따라서 차트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셨으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했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솜솜뜨개 공구로 구매했던 캐시파이브 옐로우 그린 컬러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굉장히 예쁘고 약간 차분한데 귀엽고 화사한 연두색 느낌? 네. 굳이 뭔가 비슷한 거를 색깔을 찾아보자면 약간 저는 레몬그라스 있잖아요. 레몬그라스 티 먹을 때 하는, 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드는 연두색이고, 이거 다 완성해서 봄에 입으면 너무 예쁘겠죠. 그래서 촉감 자체는 세탁을 하기 전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세탁을 했을 때 확실히 코가 이렇게 차오르고요. 그리고 부드러워져요. 훨씬. 네. 그래서 이제 얼만큼을 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의 그레니 스웨터는 바로바로 이만큼을 떴습니다. 네, 제법 많이 떴죠. 사실 이전에 소매 분리를 했어야 했는데 저는 조금 기장을 더 뜨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버블이 들어갈 차례인데요. 그러니까 버블부터 시작해서 한 차트가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늬 두 세트 뜬 거고요. 사실 원작의 기장이 한 46cm예요. 46cm인데 가슴둘레는 100 정도 되고요. 근데 46cm면은 제가 보통 크롭 기장으로 선호하는 기장이 한 48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46이면 좀 짧아요. 그리고 얘가 아무래도 버블도 많고 꽈배기도 많은 아란 느낌의 가디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만큼 좀 더 자주 입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얘가 크롭이 더 귀엽긴 하겠지만 좀 더 활용성이 좋으려면 좀 길게 뜨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보통 한 54cm 정도 되면은 보통 기장의 가디건으로 잘 입거든요. 근데 얘가 한 세트를 더 뜨면 대략 한 54에서 56cm 정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한 세트, 소매 분리 전에 한 세트를 더 뜨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서 한 0.75세트 정도 더 뜨면 소매 분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찍고 소매 분리까지 달리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버블이 들어간 아가일 무늬에 이렇게 아란하고 여기 꽈배기, 약간 불규칙한 규칙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꽈배기
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노트 무늬가 가운데에 약간 기둥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뒷면인데요. 앞면 보여드리면 앞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꽈배기 있고, 노트 무늬 있고, 이 아가일 버블 있고, 노트 무늬 있고, 그리고 옆에 멍석이 들어갑니다. 멍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게 바텀업 도안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바텀업 도안인 걸 아실 수가 있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옆구리 부분 보이세요? 네, 옆구리 부분에 이 안뜨기 부분이 점점 이렇게 코를 추가해 가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가슴 둘레가 좀 더 벙벙해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이 코 늘림 하는 것도 규칙이 있어요. 한 몇 단에 한 번씩 하는 게.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한 세트를 추가하다 보니까 더 떠야 하는 단수가 늘어나는데, 만약에 제가 원작 도안대로 했으면 여기 밑에서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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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리고, 그리고 위에는 그냥 안 늘리고 쭉 뜨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모양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약간 대각선으로 올라가다가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그거는 좀 싫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대각선으로 쭉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코 늘려주는 단수를 좀 더 제가 임의로 조절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앞판, 뒷판, 그리고 앞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길죠? 얘가 앞판하고 뒷판을 한 번에 뜨는 거라서 그렇게 속도가 막 빨리 떠지지는 않아요. 근데 뭐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요. 이 버블 뜨는 게 사실 귀찮아가지고, 버블이 제가 3 곱하기 3 버블이면은 금방금방 뜰 수 있는데 5 곱하기 5 버블은 약간 모양도 제가 원하는 대로 예쁘게 나오지가 않고, 아마 뭐 제 실력 부족이겠지만 어쨌든 제가 원하는 만큼은 나오지가 않고, 그리고 시간도 좀 살짝 더 걸리고 좀 더 귀찮으니까 그래서 하긴 한데 3 곱하기 3으로 바꿀까 하다가 얘는 좀 버블이 큰 게 귀여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밑에 부분은 이렇게 이 뭐지? 스팀을 줬어요. 스팀을 줬는데 이 버블, 가운데 버블을 기점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스팀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화면에 그렇게 엄청 잘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꽈배기, 가운데 꽈배기 부분 보시면 얘는 좀 더 통통하게 채워져 있는데, 위로 가면은 얘는 좀 더 모양이 슬림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덜 정돈된? 아니면 이 가운데 안뜨기 부분을 보세요. 안뜨기가 꽉 채워져 있는데 위로 가면은 안뜨기를 보시면 되겠다. 안뜨기가 확실히 헐랭헐랭하죠. 그래서 얘가 세탁을 하거나 스팀을 줬을 때 굉장히 코의 모양이 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그런 옷 중에 하나예요. 그래갖고 그런 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약간 에어울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에어울도 세탁 전하고 후가 굉장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약간 촉감도 그렇고 뭔가 스팀을 줬을 때도 그렇고 에어울 같은 느낌이 난다고 많이 느끼게 된 것 같고, 근데 이런 에어울 같은 실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전후 차이가 큰 실들의 특징이 뜰 때는 약간 뜨는 맛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약간 뜰 때는 약간 편물이 별로 안 예쁜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실들의 진가는 세탁 후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니까 일단 뭐 그냥 뜨는 거죠. 나중에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뜨고, 그리고 제가 이만큼을 뜨는데 지금 이만큼 하고, 그리고 이 스와치도 떴잖아요. 이 스와치까지 이렇게 뜨는데 딱 한 실을 150g 정도 감아 놨었는데 이 스와치가 한 12g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한 대충 20g 정도 썼다 치면은 한 130g 정도 썼네요. 이렇게 이만큼 뜨는데 한 130g 정도 썼으니까 막 좀 가벼운 정도인 것 같아요. 가벼운 정도고, 그리고 이제 한 300 몇십 g 정도 남았으니까 원래 500g짜리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안은 이렇게 바텀업으로 올라가는데요. 지금 좀만 더, 한 이만큼만 더 뜨면 소매 분리거든요. 소매 분리했을 때 겨드랑이를 막아놓고, 특이한 게 소매를 먼저 떠야 돼요. 소매를 같은 무늬를 넣어서 원통 형식으로 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쭉 올라가고, 그리고 소매도 이 소매 분리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이렇게 다 뜨고 나면은 이제 여기 몸통, 소매 다 뜨면 얘네 세 개를 이렇게 합쳐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뜨는 옷을 보기는 했는데 제가 직접 떠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떠질까 약간 기대되기도 하고, 그리고 고민인 건 제가 팔이 좀 긴 편이다 보니까 소매에
기장을 맞추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바텀업 도안의 특징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바텀업인데 몸통을 다 뜨고 이제 몸통에서 약간 직선 탑다운처럼 코 주워갖고 소매는 탑다운 방식으로 뜨는 걸 좀 선호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안 돼가지고 좀 걱정이긴 합니다. 제가 과연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러고 뭐 이 부분은 이 편물은 아직 그렇게 많이 뜬 게 아니라서 뭔가 다음번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어쨌든 이 솜솜뜨개 캐시5 같은 경우에는 2합 한 1합에 3겹이에요. 3겹이 연사된 실인데 이거를 2개 잡고 있으니까 한 6합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바늘 사이즈는 원작과 동일하게 5mm짜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잘 뜨고 있죠. 이거 제가 뭐 다음번 영상에서는 완성을 해서 가지고 오지 않을까요? 어쨌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저 이제 드디어 마지막만 남았어요. 물 좀 먹고 마지막 거 설명드리고,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책 2권 소개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좌우 반전이 되어 있긴 하지만, 네, 털실타래하고 이게 보시면 배색의 즐거움 책입니다. 네, 일단은 이 두 책 아마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소개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있어갖고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털실타래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털실타래 이렇게 보시면 아란, 네, 이번 겨울호에서는 아란이에요. 주제가 아란이고, 이렇게 보시면 도카이 에리카의 신작 화보도 들어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보시면 아마 다른 분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뜨개 유튜버 4인의 이야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뜨개 유튜버 4인의 이야기가 어딨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뜨개 유튜버 4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감사하게도 여기에 보시면 매일뜨개 샬라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채널 많이 좋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네, 털실탈의 겨울 버전에서 인터뷰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다른 분들, 네, 여기 로로우니코 님도 계시고 영희니트 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여기 밑에는 소니아 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한 인터뷰가 적혀 있는데, 이렇게 옷을 몇 벌 보내달라고 하셔갖고 제가 약간 아란 주제에 맞는 옷들로, 그리고 뭔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옷들도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이렇게 예쁘게 찍어주셨어요. 그래갖고 네, 이렇게 감사하게도 인터뷰가 실리게 됐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모사다마 겨울 버전, 털실탈의 겨울 버전 보셔갖고 인터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인덱스가 있어요. 인덱스가 있는데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옷들이 들어있어요. 옷하고 뭐 소품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이런 스와치 같은 거, 이 무 패턴 뜨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총 98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약간 광고도 있고 뭔가 이렇게 이런 뭔가 잡지에 화보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리고 뭔가 설명하는 거하고 인터뷰, 제가 했던 것처럼 인터뷰 같은 란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뭔가 시리즈물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리고 가을 겨울실 연구. 근데 이 가을 겨울실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 약간 일본에서 있는 실들 위주여갖고 살짝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했는데, 이렇게 브랜드 스토리에서 낙양모사의 브랜드 스토리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재밌었던 건 이런 뜨개 기호 같은 것들을 뜨는 방법, 이런 것도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도카이 에리카 작가님, 배색이 정말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화보집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누가바 니치에 이런 것도 있고, 니트 카페 느린 멜로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중에 마음에 들었던 옷은 이런 옷도 있어요. 스칼렛 프로버 해서 이렇게 약간 페미닌한 느낌의 옷도 뜰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고요. 이렇게 실려 있고, 뒤쪽으로 가시면 이제 이 옷을 어떻게 뜨는지 간단한 도안과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릴 순 없고 이런 느낌의 옷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디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옷들인데요. 얘네는 사실 코바늘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디건 같은 것보다는 약간 이 스웨터, 반팔 스웨터 같은 게 뭔가 여름에 입으면은 굉장히 여름에 만들어서 입으면 나시 위에 입어도 시원하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잡지에도 실려보게 되었어요. 뭔가 뜨개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기분 좋은 일도 많았고 재밌는 일도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털실타래는 아주 소중하게 보관을 하도록 하고, 제가 아무래도 인터뷰를 했다 보니까 한스미디어 측에서 발간된 이후에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한스미디어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책은요, 바로 물 묻었네? 안돼. 바로 요 배색의 즐거움 책입니다. 배색의 즐거움이고, 이 책은 지금 이 책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네,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저한테 서평 요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는 리뷰 의무는 없지만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시면 이 표지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원래는 원서 버전으로 있었고, 원서 버전의 제목은 스트랜드 오브 조이였는데 이렇게 한국어 버전으로도 이번에 출간이 돼서 나왔습니다. 안나 요한나 작가님의 책이고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원서로 낸 뜨개 책들 같은 거 막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막 많이 사고 싶고 하긴 한데 아무래도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영어로 뭔가 도안을 이렇게 영문 도안으로 뜨개를 하는 게 어렵지는 않지만요.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렵진 않은데,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은 그 중간중간에 설명이나 아니면 인터뷰 같은 그런 부분들을 다 영어로 써져 있으면 약간 한국어로 이해를 하는 것만큼 완전하게 이해는 제가 그 정도 영어 실력은 안 돼서 약간 그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게 살짝 아쉬워서 좀 안 사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한국어 버전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부분들 하나하나까지 한국어로 이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렇게 유명한 원서로 된 뜨개 책들이 많이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뭔가 한국 뜨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한국 니터 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생기셨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 같아서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뭐 출판사에서 이렇게 뜨개 관련 책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번역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보시면 책이 목차를 보실 수가 있는데, 목차엔 이렇게 서문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가디건, 스웨터 해서 총 20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20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19벌은 옷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비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기법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옷을 두 개를 꼽자고 하면은, 저는 첫 번째로 여기 표지에 있는 티슬 가디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우드랜드 가디건인 것 같아요. 이 우드랜드 가디건은 제가 이 안나 요한나 작가님을 몰랐을 때 처음 알게 된 계기가 되는 도안인데요. 이렇게 이 사진? 이 페이지에는 제대로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에 귀여운 곰돌이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해서 배색이에요. 배색인데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실 막 배색을 그렇게 선호하거나 하는 배색보다는 아란을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저번에 장갑도 떴고 이렇게 엘레나 스웨터도 뜨고 하면서 배색의 매력이 굉장하다라는 거를 최근에 다시 한번 느끼고 있거든요. 뭔가 하나의 옷을 떴는데 여러 가지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뭔가 저만의 좀 더 나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뜨개 방식인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마이야 가디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마이야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지그재그 이런 무늬가 들어가 있는 옷이에요. 옷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리드 스웨터. 약간 보면은 배색의 무늬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기 때문에 뭔가 배색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이 뭐 여러 벌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여기 레토 스웨터예요. 레토 스웨터인데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약간 나뭇잎 무늬가 허브 무늬 같기도 하고요. 이런 무늬가 들어가 있는 스웨터고요. 그리고 제가 아주 마음에 들었던 가디건이 있는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가디건인데 이거는 바로 이렇게 장미꽃 무늬가 들어가 있는 플라워 파워 가디건이에요. 딱 보기만 하셔도 약간 샬라가 좋아하겠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꽃무늬가 장미꽃 무늬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 마리트 작가님 성함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마리트 작가님께서도 이런 약간 장미 무늬의 가디건이 있어요. 배색 디자인이. 근데 그것도 예뻤는데 얘도 예뻐서 이것도 떠봐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있는 표지에 있는 티슬 가디건, 약간 예전에 다른 분들께서 많이 뜨신 걸 본 적이 있는데 노란색으로 뜨면은 약간 해바라기 느낌도 나고 뭔가 민트색으로 뜨면은 고래총재 같은 느낌도 나고 해서 취향에 따라서 뜨는 색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많이 변하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예쁜 디자인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또 제가 감탄했던 거는 이 원피스. 요즘에 약간 원피스에 눈이 많이 돌아가는데 캄 원피스. 이게 위쪽 무늬도 귀엽지만 밑에 쪽으로 했을 때 이렇게 고무단하고 자연스럽게 배색이 들어간 이것도 굉장히 센스 있고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드랜드 가디건. 우드랜드 가디건 진짜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아까 잘 안 나와 있던 여기 곰돌이도 있고요. 곰돌이보단 곰이죠. 곰하고 이렇게 나무도 있고. 그래서 진짜 약간 우드랜드의 느낌을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디자인이고 얘는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얘 아마도 얘가 탑다운인지 바텀업인지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탑다운이건 바텀업이건 약간 위쪽은 배색을 하지 않고 밑에 쪽은 배색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컬러워크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인타르시아는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거는 우드랜드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앞면을 보여드릴 순 없지만 뒤에 약간 별책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통째로 그 테이블 차트 배색 차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쫙 펴가지고 표시하면서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금액은 이렇게 해서 20벌에 26,000원입니다. 도안이 20가지가 들어있고 약간 예쁜 화보 느낌의 그런 책이니까요. 아마 26,000원이면 뭐 한 두세 벌만 뜨셔도 약간 남는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배색의 즐거움 책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털실타래 아란 버전하고, 털실타래는 22,000원이네요. 근데 털실타래는 약간 잡지성의 느낌도 있고 어쨌든 여기도 도안이 98개나 있어서 뭔가 몇 개 뜨시면은 좀 본전은 찾으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털실타래하고 배색의 즐거움 책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뜨개로그도 여기서 끝을 내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소개해 드릴 게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또 사실 이번 영상도 좀 알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중간에 물 마시면서 지금까지 영상 몇 분 찍었지 하고 보니까 한 50 몇 분 찍었던데 지금 찍은 이 책 소개 영상까지 넣으면 1시간이 좀 넘을 것 같네요. 어쨌든 뜨개 할 때 저도 뜨개로그 보면서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오늘도 재밌게 보시면서 뜨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그레니 스웨터 열심히 떠가지고 다음번에도 뭔가 이것저것 다양한 거 소개해 드릴 거 같이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고민인 거는 지금 제가 당장 다음 주부터 새로운 도전을 해요. 보그 수업 있잖아요. 보그 수업이 새로 열리는 게 있어서 그거를 다음 주부터 당장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고민 중인 게 지금 이 엘레나 스웨터를 떴고 그레니 스웨터를 뜬 다음에 뭘 뜰지 좀 고민 중이거든요. 지금 당장 고민 중인 거는 브라렛이나 뭔가
실을 푸르시오 해갖고 스웨터 넘버 14이나 아니면 봄에 입고 싶어서 두루마기 가디건이나 그런 걸 뜨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 먼저 보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네, 만약에 보고 싶은 옷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쉘라였습니다. 안녕.